법원이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결정과 더딘 진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뒤늦게 자구책을 내놓은 건데요.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승은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3대 특검 사건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을 맡도록 해 지귀현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의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3대 특검 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귀현 재판장이 있는 형사합의 25부로 정해진 지 9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런 지원책을 내놨는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될 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해당 재판부로 모으고 신규 사건 배당도 중단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대형 사건으로 곧 재판이 물밀듯이 들어올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각 3개씩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의 법률안의 취지이다. 전담재판부엔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은 전담 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특위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리하겠다 발언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당은 해당 의혹이 아니더라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나아가 특검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대선 전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처음 전원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다면서도 통화 내역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하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임합니다. 그건 서로가 이야기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신뢰는 이미 상실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핵심은 지귀현 재판부의 재판 지연이라며 진실 게임으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사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격이라며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미국에서 구금됐던 노동자 대부분이 첨단 배터리 테스트 작업 중이었다고 현대차 사장이 밝혔습니다.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판매 목표를 없애고 투자 계획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사장은 조지아주 단속 사태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당시 체포된 300여 명의 인력들은 다수가 첨단 배터리 생산을 위한 막바지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이 겪었던 스트레스와 고초를 이해한다며 이들이 풀려난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We understand the stress and hardship this has caused for them and their families, and we are relieved that they return to Korea safely.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의 일부였고 조지아주에선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신규 공장은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계획으로 수천 가구의 장기적인 경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변화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문 기술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단기 출장자들의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the US and Korea can work on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for short-term business travel, especially for specialized technical expertise. 무뇨스 사장은 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후속 합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올 초 제시한 것보다 높은 5에서 6%로 제시했지만 영업이익률 목표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기존보다 낮은 6에서 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전략에서 전기차 판매 목표를 삭제하고 투자 계획 단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제시했습니다. 관세는 물론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공통적으로 닥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고객 수는 회원 3명 중 1명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는데 금융당국은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297만 명에 달했습니다. 롯데카드 회원 960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카드 뒷면 CVC 코드는 물론이고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각종 정보가 모두 털렸습니다. 특히 28만 명은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돼 당장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카드는 유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47만 명은 주민번호 같은 정보가, 222만 명은 암호화된 결제 내역이 유출됐습니다.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롯데카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모두에게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 명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카드를 계속 써야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카드 도용 등 사기 거래 발생 시 금융사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때문에 금융사는 보안과 사기 거래 방지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반면 한국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거래는 물론이고 보안 책임도 복잡한 인증 절차를 통해 고객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소송제나 이런 게 발달돼 있어서 피해자 한두 명이 소송을 걸면 그 피해를 받았던 전체가 다 똑같이 배상을 받거든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또 중대한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